안녕하세요, 원희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 기초 세 번째 편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지향적으로 투자한다, 이거는 뭐 원금 손실이 싫다 이런 건 둘째치고 내가 어떤 상품을 알고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완벽하게 속속들이 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자동차의 속속들이 다 알진 않잖아요. 엔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투자도 운전이라는 말을 그냥 투자로 바꾸자면은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게 속속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얘네가 좀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안 좋고 이런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안전지향 투자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기초 세 번째 편을 얘기하자면 위험을 감당하는 수준이에요. 단계별로 설명을 할게요. 왜 단계별로 설명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미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거 투자하면서 이거는 안전한 겁니다, 손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투자 위험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간단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투자협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하는 KDI라는 기관도 있어요. 거기서 권장한 게 있어요. 증권사나 이런 데서 펀드 같은 투자하는 상품들을 판매를 할 때 위험 등급을 투자 설명서에 꼭 써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99.9999% 아니 거의 100% 펀드 설명서에는 위험 등급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 등급을 그냥 대충 보고 넘기거나 아무래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5등급이었는데 얼마 전에 6등급으로 바뀌었어요. 6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5등급은 낮은 위험, 4등급은 보통 위험, 3등급은 다소 높은 위험, 2등급은 높은 위험, 1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이에요. KDI에서 펀드 위험 등급 권고사항 내놓은 걸 보면은 6등급 매우 낮은 위험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단기 금융 집합 투자기구 MMF 써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하는 MMF, 저위험 상품들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단기 국공채, 제가 단기 채권 얘기했잖아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단기 채권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5등급 보면은 저위험 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가 펀드란 얘기예요. 두 번째도 보면은 수익 구조상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채권 중에서도 그냥 국채나 뭐 MMF 이런 걸 조금 더 위험하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채, 우리가 장외채권 공부했을 때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 같은 것들을 편입시켜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펀드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단기 채권 중에 뭐 회사채 포함되어 있는 뭐 단기채 펀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위험을 보면은 고위험 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고 중위험 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이게 보통은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게, 뭐 주식은 뭐 한 30%, 뭐 한 50% 이렇게 들어있고 나머지 뭐 채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가지고 이 변동성을 줄여준 상품들이 보통 위험에 포함되고, 혹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위험하게 굴린다 하면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정도가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뭐 S&P 500에 투자한다, 혹은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 스파이, QQQ 이런 데 투자한다, 그러면은 다 몰빵하잖아요. 내 월급 100만 원씩 다 미국 주식에 맡겨버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이 정도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뭐 달러에 좀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변동성을 줄여줬다 이러면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식에다가 내 자산을 엄청 넣는 거는 2등급, 1등급 정도의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 위험 등급이 조금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좀 전문적인 얘기도 좀 하자면은, 권고사항, 그러니까 KDI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97.5% VAR 모형을 사용했다 나와 있거든요.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크게 네모를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각을 내요. 100개 조각을 낸 거예요. 냈을 때 6등급 저위험 1%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개 조각 내서 내가 눈을 감고 그냥 돌멩이를 던졌어요. 던졌을 때 그 한 칸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 이게 이제 저위험이에요. 예금, 적금, MMF,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저위험 상품,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저위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5등급부터는 이제 뭐 10% 이하다 되어 있으니까 10칸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부터는 20% 이하다, 3등급부터는 4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 80% 이상, 100% 주식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주식, 부동산 이런 데 다 맡겼다, 이거는 6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돌 던졌을 때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게 6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시뮬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방법론에 따라 다르지만 무작위 상황을 부여를 해줘요. 이 펀드나 이런 데다가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을 부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금융공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퍼센트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겠지만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는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실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아무 증권사 홈페이지나 가셔도 위험 등급이 표시돼요. 여기 보이시죠? 위험 등급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낮은 위험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검색 결과를 보자면 이런 뭐 챔피언 단기채나 코레이트 셀렉트 단기채 이런 애들은 1년 동안 지금 5.3%의 수익률을 줬었대요.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신협 특판, 수협 특판 카드 가입하고 뭐 보험 가입하고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가입했을 때 4% 줬었는데 얘는 그냥 수수료 요만큼 감당하고 5.3%, 5.4%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위험을 감당하는데 수익률을 더 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상품이겠죠? 이게 아주 낮은 위험들이었고 낮은 위험은 뭔지 보면은 단기 국공채에다 공모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 요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혼합돼가지고 완전 좀 수익에 좀 집중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보면 10% 수익을 냈죠. 뭐 얘는 6% 수익을 냈고 좀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았죠. 낮은 위험을 감당하는데 1% 이하에다가 10% 이하 정도 조금 높였더니 이게 수익률이 좀 높아진 거죠. 물론 또 이 상품들은 좀 복잡해가지고 주식을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그다음 뭐 어떤 채권들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또 세세하게 좀 나눠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위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위험은 또 검색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달러 단기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1년에 8% 정도 수익을 줬던 초단기 채권 USD 또 그 다음에 뭐 하이힐드 공모주 플러스 채권 혼합되어 있는 것도 한 13% 정도 수익을 줬어요. 어떤 얘기냐면 얼마 전 영상 중에 5.8% 미국 채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5.8%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으면은 5.8% 이자 수익이 좀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좀 붙어서 1년 동안 8% 정도 수익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위험을 감당한 거예요. KDI 자료에서 보면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위험 등급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켜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달러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브라질 뭐 헤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2단계를 상승시켜요. 왜 그러냐면 변동폭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위험 상품들 영상에서 보면은 미국 채권 5%고 우리나라 채권 뭐 4.5%다. 우리나라 채권도 뭐 이제 정부가 기만하는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높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혹은 환차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미국 채권 투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5%, 6%를 그대로 받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환차 손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하는 위험은 큰데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적으니까 별로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소 높은 위험으로 가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 배당 프리미엄, 글로벌 주식 인덱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아주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UH가 환율 변동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높은 위험도 하나 보면은 인도 중소형 포커스, 인도에 투자하면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는 거구나. 다음 또 뭐 재팬, 뭐 미국 그로스, 미국 대표 성장주 이런 데다 투자하면은 높은 위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비추를 하는 게 예적금 하는 6등급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5등급, 4등급, 3등급 다 건너뛰고 갑자기 무슨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미국의 탑10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안 맞는 거죠.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셨을 거예요. 약간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나 뭐 어떤 성장주, 요즘 잘 나가는 인도 이런 데다 투자하면은 이렇게 높은 위험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매우 높은 위험도 한번 볼게요. 매우 높은 위험 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베트남, 브라질, 월드 에너지 이런 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집중 투자라는 거예요. 아까 다소 높은 위험에서는 글로벌 분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높은 위험으로 가면은 지역적인 곳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중에서도 반도체에다 투자한다. 이런 걸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막 반도체 산업도 너무 좋고 이러면은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아주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나는 뭐 나중에 큰 부자가 되겠다. 좋은 얘기고 저도 삼성전자 좋아해요. 근데 예적금만 하다가 반도체에다가 100% 투자하겠다. 이거는 아주 높은 위험을 감당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서 보거나 혹은 뭐 내 가족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근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감당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 6등급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가지 시사점이 있죠. 첫 번째는 6등급, 5등급 이런 아주 낮은 위험 상품들 유튜브에서 리뷰하고 있는 저위험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적금 투자 안 하고 이런 상품들에만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금, 채권, 주식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섞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보통 위험 정도고 그다음 넘어가면 뭐 주식 중에서도 뭐 글로벌 주식 투자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본 것처럼 어디다 좀 반도체 뭐 이런 데다가 집중 투자한다. 이거는 아주 높은 위험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얘기했던 게 다른 나라 통화로 투자하는 거는 위험 등급을 한두 단계는 높게 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투자 기초 3번째 편 끝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 놓을게요.